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하는 2800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도 바세린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바세린은 워낙 유명하고 안전하니까 그냥 듬뿍 발라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바세린을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고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바세린,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명할까요? 먼저 바세린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보죠. 바세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150년도 더 전인 18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로버트 체즈브로라는 분이 석유를 정제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바로 바세린이에요. 처음에는 상처를 보호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용도로만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습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써오신 정말 오래된 제품이에요. 바세린의 정확한 성분 이름은 페트롤라툼인데요. 이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바세린은 피부 수분이 증발하는 걸 98%까지 막아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세요? 보통 비싼 크림들이 50-70% 정도 막아주는 것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보습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막만 씌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 그냥 바르시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제가 독이라는 표현을 쓴 건 실제로 해롭다는 게 아니라 잘못 쓰시면 피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의미예요.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피부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바세린을 바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마른 수건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속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만 덮어버리면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조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바세린만 바르시면 오히려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사용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바세린은 정말 소량만 써도 충분한 효과를 내는 제품이에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끈적끈적하고 불쾌할 뿐만 아니라 옷에 묻어나거나 베개에 묻어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위생 문제예요. 바세린 통을 열고 손가락으로 직접 덜어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연령대에서는 이런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네 번째로 시간대 문제도 있어요. 아침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고 외출하시면 햇빛을 받아서 더 번들거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먼지나 오염물질이 달라붙기도 쉬워져요. 따라서 그냥 바르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올바른 순서와 적절한 양 그리고 깨끗한 사용법이 정말 중요해요. 3중 보습법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3중 보습법이에요. 1단계 수분부터 충분히 공급하기.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이에요. 세안하신 후에 얼굴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시면 수분을 더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거든요. 이때 토너나 미스트 같은 수분 제품을 발라주세요. 특히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더욱 좋아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성분이거든요. 토너를 바르실 때는 화장솜보다는 손바닥을 이용하세요. 화장솜을 쓰시면 오히려 수분이 화장솜에 흡수되어서 아까워요.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피부에 더 잘 흡수돼요. 2단계 영양분 보충하기. 두 번째 단계는 영양분 보충이에요.
세럼이나 로션, 크림 같은 제품을 바르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줘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해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정말 좋아요. 세럼이나 크림을 바르실 때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되 특히 건조하신 부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보통 눈가, 입가, 목 부분이 가장 건조하니까 이런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럼을 바르신 후에는 최소 5분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완전히 흡수될 시간을 줘야 다음 단계 제품과 섞이지 않고 각각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어요. 3단계 바세린으로 마무리하기. 마지막 단계가 바로 바세린으로 밀폐하는 단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양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해요. 바세린은 정말 쌀알 크기 정도면 얼굴 전체에 충분해요. 처음엔 이게 얼마나 되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바세린은 정말 조금만 써도 넓게 퍼져요. 손끝에 조금 덜어서 양손 손바닥을 비벼서 체온으로 살짝 녹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바세린이 부드러워지면서 바르기도 쉬워지고 얇게 펴 바르기도 쉬워져요. 그 다음에 얼굴에 가볍게 누르듯이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요. 살짝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바르시면 돼요. 피부 위에 투명한 보호막이 씌워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3중 보습법을 사용하시면 앞서 바르신 수분과 영양분이 밤새 피부 속에 머물면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바세린과 함께 쓰면 더 좋은 조합들. 자, 이제 바세린과 함께 쓰시면 더욱 좋은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니어분들께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히알루론산 제품과 함께.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제품과의 조합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정말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르신 후에 바세린으로 덮어주시면 그 귀한 수분을 피부 안에 오래 가둬둘 수 있어요. 약국이나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론 앰플이나 디오디너리 마린 히알루로닉스 같은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효과도 정말 좋아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세안 후 히알루론산 제품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방법만 잘 따라하셔도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될 거예요. 두 번째는 평소에 쓰시던 영양크림과의 조합이에요.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영양크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시면 크림의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돼요. 특히 밤에 이 방법을 쓰시면 정말 좋아요. 잠들기 전에 평소 쓰시던 나이트 크림을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시면 밤새 피부가 회복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피부 상태가 정말 좋아져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약국에서 파는 재생 연고와의 조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작은 상처도 잘 나고 잘 아물지 않으시죠? 이럴 때는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있는 비판텐 연고 같은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시면 상처 회복이 훨씬 빨라져요. 특히 겨울철에 손이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실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부위별 특별 관리법.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부위별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 관리 마이너스 가장 중요해요. 손은 나이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신 후에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조금 촉촉한 상태에서 핸드크림을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손톱 주변과 손등, 손바닥에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면장갑이 없으시면 비닐장갑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 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손톱 주변에 거스러미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발뒤꿈치 집중 케어. 발뒤꿈치는 각질이 가장 두껍게 쌓이는 부위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갈라져서 아픈 경우도 많으시죠. 밤에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신 후에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완전히 말리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발뒤꿈치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다른 부위와 달리 발뒤꿈치는 바세린을 좀 더 넉넉하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정말 부드러운 발 뒤꿈치를 만날 수 있어요. 목과 데콜테 관리. 목은 나이가 정말 확실히 드러나는 부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굴만 관리하시고 목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에 스킨케어를 하실 때 목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바세린을 바르실 때는 목 앞쪽뿐만 아니라 귀 뒤쪽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 부위들이 의외로 많이 건조해지는 부위거든요. 목에 바르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눈가 세심한 관리. 눈가는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예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해요. 아이크림이 있으시면 아이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정말 소량 좁쌀만큼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다음날 아침에 눈이 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 안쪽으로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눈꼬리 부분과 아래 눈꺼풀 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계절별 바세린 활용 전략. 계절에 따라서도 바세린 사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봄철 환절기 피부 보호. 봄철에는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워요. 이때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시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외출 전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특히 코 주변이나 이마같이 먼지가 많이 달라붙는 부위에는 더 꼼꼼히 발라주시면 좋아요. 여름철 에어컨 바람 대비. 여름철에는 전체적으로 바세린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직접 받는 실내에서는 국소 부위에 사용해주세요. 특히 에어컨 바람을 많이 받는 목이나 손목 같은 부위는 생각보다 많이 건조해져요. 이런 부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시면 도움이 돼요. 가을철 본격적인 건조 대비. 가을철부터는 바세린 사용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피부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저녁에 바세린 사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다가올 겨울철 건조함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겨울철 집중관리 시즌. 겨울철은 바세린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계절이에요. 건조한 날씨와 실내 난방 때문에 피부가 정말 메말라지기 쉽거든요. 이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잠들기 전에 충분히 발라주시면 다음날 아침 피부 상태가 정말 좋아져 있을 거예요. 바세린 사용 시 꼭 지키셔야 할 주의사항. 바세린은 안전한 제품이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손가락으로 직접 덜어내지 마세요. 바세린 통에 손을 넣으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 이런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약국에서 파는 일회용 나무 스패츌러를 사용하시거나 면봉을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깨끗하게 덜어내세요. 한번 쓴 스패츌러는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면 안 되는 부위들. 눈 안쪽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코 안쪽에도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이 폐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코가 건조하시면 코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상처가 난 부위에도 함부로 바르지 마세요. 작은 긁힌 정도는 괜찮지만 깊거나 넓은 상처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제품 관리와 교체 시기. 바세린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덩어리가 생기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욕실보다는 침실이나 화장대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개봉 후 1-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위생적으로 관리하신 경우에 한해서예요. 바세린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바세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바세린을 쓰면 피부가 게을러진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바세린은 단순히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만 할 뿐 피부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를 보호해줘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데 바세린이 그런 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나와서 해롭다. 의료용 바세린은 매우 안전한 성분이에요. 5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검증된 성분이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었어요. FDA에서도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했고 심지어 아기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요.
다만 순도가 높은 의료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바세린을 쓰면 털이 난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바세린은 모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지 기존에 있던 솜털이 보습으로 인해 더 부드러워져서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새로 털이 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 시니어분들의 성공 사례.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만난 시니어 환자분들 중에서 바세린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70세 되신 한 할머니는 손이 너무 거칠고 갈라져서 손자를 만질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핸드크림 바르고 바세린 덧바른 후에 장갑 끼고 주무시기를 3주 정도 하시니까 손이 정말 부드러워지셨어요. 이게 정말 내 손이 맞나? 하실 정도로요. 또 다른 65세 남성분은 겨울마다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양말에 피가 묻을 정도로 심하셨는데 바세린으로 발 관리를 꾸준히 하시니까 이번 겨울에는 전혀 갈라지지 않으셨다고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60대 여성분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들뜨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고민이셨는데 3중 보습법을 꾸준히 사용하시니까 화장도 잘 받고 하루 종일 촉촉하다고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세린과 함께하는 일상관리법. 이제 바세린을 활용해서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세안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에서 토너를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평소 쓰시던 데이크림을 바르시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정말 얇게 발라주세요. 아침에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번들거릴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하세요. 저녁 루틴. 저녁이 바세린의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외부 자극을 받은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거든요. 따뜻한 물로 꼼꼼히 세안하신 후에 3중 보습법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토너 세럼이나 영양크림 바세린 순서로요. 저녁에는 낮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바세린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밤새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이니까요. 특별 관리의 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바세린으로 특별 관리를 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바세린을 발라서 20-30분 정도 두었다가 부드러운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각질도 부드러워지고 피부도 더욱 촉촉해져요.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고 느끼실 때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스킨케어.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경제성이에요. 한 통에 몇천 원이면 몇 달은 쓸 수 있잖아요. 요즘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비싼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계시죠. 물론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시면 비싼 제품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바세린 같은 기본 제품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처럼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기본에 충실한 관리법이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습관. 바세린은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손자, 손녀들 피부가 거칠 때도 써줄 수 있고 아드님, 따님들 손이 거칠 때도 권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온 가족이 함께 바세린으로 손 관리, 발 관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관리법을 통해서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 정말 좋네요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피부 관리의 의미.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더욱 실감하시게 돼요. 건강한 피부는 곧 건강한 몸의 신호이기도 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의 기초이기도 해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면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피부가 촉촉하고 편안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바세린 하나로 하는 작은 관리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이에요.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피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며칠 해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3-4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3주차부터는 확실히 다르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하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정말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집에 있는 바세린 꺼내시고 면봉이나 작은 스패츌러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안 후에 차근차근 3중 보습법을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양 조절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며칠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적정량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가족분들이 계시면 함께 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 모두 바세린으로 피부 관리해보자 하시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피부 하나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이 더 활기찬 노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바세린 하나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해요. 몇 주 후에 정말 효과를 보시게 되면 꼭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말 효과 있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가족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다른 시니어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세린 올바른 사용법 꼭 실천해보시기 바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2800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